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의대 코치 정사부입니다. 제가 영재원 관련 다른 영상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왜 영재원에 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마침 올해 대학부설 영재원에 지원하신 예비의대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올해 영재원 전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특히 서울교대와 서울대 영재원의 1차 지필평가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때문에 우리 예비의대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도대체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잘 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의대코치 정사부에서 2편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란 무엇일까요? 자,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란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검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영재란 어떤 아이를 말할까요? 모든 것에 뛰어난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자, 영재는 흥미를 보이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능을 드러내고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가지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재는 가만 놔둬도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서 교육적 자극을 주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키워야 할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영재의 경우는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시면 그저 평범한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80%의 주에서 초등교육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리는 초등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영재로 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아교육은 영재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초등교육부터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등인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다 보면 아이의 내면의 영재성이 자극되면서 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영재원의 수업이나 영재원을 가기 위한 대비 수업 등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대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실제 영재원 수업이나 영재원 대비를 위한 창의력 검사 준비 수업 등 특별한 영재 교육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호기심 있게 탐구해보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공 적합성 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라면 과학, 수학, 정보 영재원 중에 어디를 지원해야 할까요? 하고 고민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으신데요. 자, 고민이 되신다면 과학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학은 선행도 탄탄히 돼 있어야 되고 가서 배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과 부담과 함께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는 영재원 수업에서 배우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대회 참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남과 다른 특별한 학생 기록부를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아울러서 요즘 의대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인 연구자로서의 태도들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사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일단 교과의 기본 문항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선행도 물론 나오지 않고요. 자, 교과 문항을 이용한 일상생활이나 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교과 내신에는 나오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문제들을 주관식 서술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 나오는 구체적 문제 형태들은 지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수학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등 심화 이상의 진도까지는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비의대맘들께서 쉽게 알아들으시려면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문제적 남자에서 나왔던 문제 형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그 외에도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심화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등 융합 과정의 경우에는
엄마표로 준비하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 과학의 경우는 수학보다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실험 설계 문제라든지 탐구 과정이나 그래프 관련 문제 등 물화생지 전 영역에서 골고루 나옵니다. 자, 더구나 문제를 사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나 열린 문제들의 답을 서술하는 방법들을 지도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엄마표로 영재원을 준비시키시려면 이 영상 뒤에 설명드리는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를 잘 지도하는 3가지 방법을 들으시고 제대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보는 수학 문제와 거의 흡사한데요. 규칙성을 찾는 문제도 나오지만 문제의 형태를 처음 접해보면 바로 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형태를 꼭 접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선행을 당긴다든지 심화만 몇 시간씩 풀릴 필요는 없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습 진도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되 수업 환경이나 지도 방식을 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잘 지도하는 방법은 바로 2편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자, 그리고 문항수는 2019년 출제를 참고해보면 서울교대 영재원을 과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공통문항에서 과학 5문항, 수학 5문항, 정보 5문항 등 15문항이 출제되고요. 지원한 분야의 심화 문제, 즉 과학 심화 문제 5문제까지 더해서 모두 20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검사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4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예비의대맘들께서는 모의고사를 연습시키실 때 시간 체크를 하셔서 서술하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서울대 영재원은 예전 기준으로 하면 5문항이 출제인데요. 각 문항당 소문항을 2개에서 6개 정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0문항 넘는 문제를 풀게 됐고요. 장문의 글쓰기 문항도 출제됩니다. 자, 시간은 2시간 30분을 주는데요. 결코 시간이 길지 않고요. 아이들이 가서 계속 글만 쓰고 올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잘 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의대코치 정사부의 2번째 영상에서는 영재원에 관심 있으신 우리 예비의대맘들을 위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잘 보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의대코치 정사부의 영재원 관련 교육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를 꿈꾸는 예비의대맘들이 진짜 의대맘이 되는 그날까지 의대코치 정사부가 함께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